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기타 연주를 해주신 분은 기타와 함께 평생을 사시고 또 그리고 일제 때에는 항일 운동을 하셨고 해방이 된 다음에는 북쪽에서 반공 투쟁을 하시다가 시베리아로 그 유형까지 가는 그 참 고초를 겪으신 이두표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두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격동기에 험난한 인생을 사시게 되셨는가? 그리고 기타와 함께 평생을 사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연세가 올해 7순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얼마나 좋으실까요? 오래전부터 기타를 가르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금도 기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어디에서 지금 기타를 지금 가르치십니까? 신촌 로타리에서 연세대 입구에서 예. 순전히 그 클래식 기타만 가르치십니까? 클래식 원래 클래식 전문인데요. 네. 팝송 좀 곁들여서 네. 클래식만 가좀 배고파서. 제자가 꽤 많으시겠습니다. 제자가 한 전부 57년도부터는 한 10,000명 되지만 연세대 입구에서는 한 3,000명 정도. 195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00명 기타를 정도. 가르치시니까. 이 제자들은 그럼 거의가 다 취미로 배우는 아마추어들입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클래식은 원래 1,000명이 한 몇 사람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글쎄 작년에 고의도 맞고 네. 또 작년에 뭐 훈자이라는 거 좀 받고 이러니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 대신에 해야 되지 않겠네. 굽고 말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작년에 꾸며가지고 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했습니다. 훈장이라고 그렇게 발음하셨는데 훈장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훈장을 받으셨습니까? 글쎄 뭐 한 일도 없지만 국가에서 건국 훈장, 애족장이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네. 참 여러 가지로 경사가 겹쳐서 흐뭇하셨겠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그러면 가졌다는 선생님을 위한 제자들의 그 기타 연주를 한번 저희들도 들어보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알 아카데미 회원들의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연주를 그때 하셨습니까? 그날에는 합전 빠지고 네. 마지막 독주 이곡을 했습니다. 네. 요즘 연주 잘 안 하시나 보죠? 예. 요즘엔 뭐 건망증도 있고 다 몸이 불편하고. 네. 건망증은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까 건강하시다고 그랬는데. 건강하지만 이 손을 예. 다쳐가지고 기타를 만들다가 예. 한 5년 전에 이거 전기대패 훌밀어가지고 예. 이 끊어놨고 이 짝에 재작년에 부이 약간 왔어요. 하하. 그래서 고치고 근데 방향 감각이 좀 이래서 아까도 좀 기타 들어봤겠지만 예. 약간 좀 억질로 뭐 별로 틀린 데는 없고 해야지. 예.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지금 기타를 만들다가 손을 이렇게 그 다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타를 직접 만드십니까? 예. 그 왜 직접 만드시게 됐습니까? 연주 생활이든지 음악을 하게 되면 직접 자기가 좋은 기타를 만들 의욕이 생기고 네. 또 동기는 소련의 지역 이제 유행 갔을 적에 네. 강제 노동 수용소에 적에 목공소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 항상 그 고독하고 모든 것이 외로울 적에는 네. 그 음악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이게 좀 옛날 생각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목공소에 합판이 있고 네. 조금 기구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네모나게서라 만들었어요. 아. 그게 이제 시작이고 네. 본격적으로 만드신 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거는 신촌에 와서 예. 한 20년간 한 800대 정도 만들어서 학생들 논아줬어요. 예. 네. 근데 그 기타를 처음에 손에 잡으신 건 언제였습니까? 예, 이것이 1937년인데요. 예. 제가 원래 두만강 군사도시 일제시대 예. 해령 네. 한경북도 해령에서 낳고 네. 3학년 때 또 경성군 주울에 있어갖고 주울이라는 건 지금 이북에 김일성 그 별장이 있는데 온천 나는데 예. 온천 유명한데 거기 이사 왔다가 다시 해령 사업에 입학하고 네. 걔 들었는데 16살 때죠. 네. 기타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을 적에 참 바이올린인 줄 알고 네.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기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유가 좋다 보니까 기타를 보고 여기다 착 걸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러니까 네. 아이 촌놈아 그건 기타라는 거다. 기타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욕심나서 좀 시작해봤어요. 네. 그때 누가 가지고 있는 기타를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서울대학의 이영 박사라고 의학 박사에 네. 지금 이제 명예퇴직했던 그 집에 이제 우리 동창이거든요. 네. 놀러 갔다가 기타 걸려 있더구만. 그래서 그걸로 이실해서 어떻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하고 우리 이 보통 학교 옛날에는 지금 국민학교지만 예. 보통 학교 시절에 동배지만 어떻게 환경이 그래서 만주 그 중국이죠. 네. 영사관이 해롱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 급사를 이러던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재간 좋게 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배울 수 없느냐니까 그래 에피소드 하루 짜장면 한 그릇 무슨 독구리 한 병에 뭐 담배 미도리 한 갑 사주면 배워준다. 그렇겠다. 그거 배우자고. 그래 시작이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한 서너 달 배우니까 네. 그때 당시엔 박수춘 지금 있는 박수춘 선생. 예, 네. SS 그 목표의 눈물 뭐 아하. 무슨 이런 거 일본은 고가마사와라고 네. 그 유명한 그 작곡가가 있죠. 예, 네. 작곡가 주로 그저 한 2, 30곡 치면 그래서 졸업한 줄 알았어요. 네. 잘을 못 쳐도. 그러다가 일본에 1939년에 가보니까 그때 일본은 1929년 세코비아가 왔다 간 후에 네. 대단한 붐을 일으켰어요. 지금 한국과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벌써 30년대니까. 네. 그래서 난 클래식이라는 건 몰랐어요. 네. 클래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저게 뭔가 하니까 제가 치는 거하고 판 다르거든요. 예. 제가 욕심이 원래 많고 개구자입니다. 원래 장난을 심하고
그래서 추궁하다 보니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배우셨습니까? 예. 그 후에? 예. 일본에는 그러면 기타를 배우러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공부하려 들어갔는데 네. 역시 그 제가 장난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 그 길로 짬짬이 배운 거죠. 예. 그 항일 운동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 그러면? 동경서 했습니다. 동경에서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일본에 가니까 예. 한국보다는 참 그 생활 수준이든지 모든 것이 다르고 예. 학교 입학이든지 또 한국 사람인 그 대판이든지 북해도 탄광이든지 지금 사할인 화태 예. 거기서 그 노동자들의 그 비참한 그 지금 말하면 뭐 달동네인가 그런 생활을 보고 또 제 자신이 상당히 그 좀 감정적이나마 네. 그런 사상이 좀 깃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공부할 생각도 없고 일본서 공부해서 뭘 하겠나 일본 놈한테 해봤자 관리 아니면 관리가 되면 한국 사람이 뭐 동포나 그저 괴롭혔지 네. 자기 개인 생활은 좋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 단체를 찾아가지고 댕기다가 그 동경 제동경 조선인 항일 반전 여명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가입했습니다. 음. 그게 조직 연락책으로 이력이 되고 예. 뭐 학교 적은 뒀지만은 예. 공부를 안 하고 뭐 전혀 반대 방향을 나갔죠. 그 순탄치 않았을 텐데요. 예, 물론 제가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 요시찰 그거 돼서 형사가 늘 따라다녔고 네.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네. 옥고를 치르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어디서 그건 동경 스가모 구치소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예. 어떤 죄목으로? 그것이 역시 그 치안유지법이고 네. 또 뭐 우리를 말하면 조선독립운동이죠. 강복을 위해서 네, 네, 네. 그렇게 활동하다 제1 본부가 있고 제1 아지트가 있고 제2, 3 이렇게 아지트 만들고 네. 한국에 파견해서 이건 처음 얘기를 하는 게지만 공주에 네. 공주 그룹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예. 한국에는 제2 아지트 있고 예. 본부 있고 동경에 또 우리 조선독립당이라는 아지트 있고 여기 연락책으로 있어가서 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학생 이름을 넣어서 네. 여러 가지 신분을 도용하고 도용이 아니고 서로 짜가지고 예. 그 사람도 역시 반제 제국주의자니까 네. 일본 사람 학생이지만 네.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지고 제가 상해 남계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 연락책이라는 것은 뭘 연락하는 책이었습니까? 즉 말하자면 그 우리 회장님이 있고 책임자가 있는 것만큼 회의에서 결정한 비밀 상황을 질행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조직하는 겁니다. 결사 이런 거 누구나 모르겠어. 행적 정적 연락이 없으니까 아하. 제가 그저 혼자 다니면서 한 겁니다. 예. 그러다 검거되셨습니까? 예, 그러다 검거됐어요. 예. 그럼 혼자만 검거되신 게 아니죠. 아니겠네요. 제1찰로 제1 아지트가 발각이 돼서 예. 뭔가 1942년 3월 달에 예. 먼저 검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쫙 피해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를 후원 측명작전 하다가 또 그해 10월 달에 우리가 총 검거가 다 됐습니다. 네. 그 검거되자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죠. 재판 안 받았습니까? 물론 검거돼서 경시청 뭐 이래서 가진 고문 당하고 예. 6번 이상 하던 내가 인간 신물 되다시피 임대진탕 건은 좀 그런 옥고를 치렀지만 결국은 43년 5월 달에 예. 송청제에 있어요. 예. 그 동경지방재판소 검사국이죠. 지방검사국의 가루배 검사에 의해서 예. 제가 송청되고 7월 달에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이듬해 또 44년 8월 달에 제가 언도를 받았어요. 네. 5년. 몇 년? 아, 5년이요. 1944년에. 사형. 예. 예.
그럼 그 동안은 이제 재판 받을 때까지는 그저 고문도 당하시고 뭐 그렇죠. 취조 받고 그러니까 예, 예. 그저 예, 옥살이를 그저 예, 하는 예, 겁니다. 예, 예. 오히려 그때가 더 참 고초가 심하셨겠죠. 예, 그때 차라리 재판 받고 네, 예. 그냥 이 형무소 가는 것보다요. 예. 네. 근데 그 저 일설에 의하면은 선생님이 기타 속에다가 뭐 비밀 문서를 넣어가지고 예. 다니셨다는데. 그때는 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행산 집에서 전부 수색하고 전부 책 뭐 일기장 다 보고 심지어는 이 천하이 어디 나갈 적에는 예비 구금이라서 유치장에다 가다 했습니다. 한 일주일 나올 그 무사히 본군이 돌아올 때거든. 막 그런 행편이 말해서 어디 비밀 문서 어디 뭐 이런 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타 속에다 네. 딱 붙여 그거는 거죠 이거 그게 무슨 어머 벌써 그놈들 올 줄 알고 기타만 들고 미치가 있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난을 피하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어디 가실 적엔 기타를 들고 예, 갑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지뢰니까 딱 그저 글씨고 사인만 있으면 또 붙여 색경을 밀어여서 그걸 들여다보고 하게 하거든요. 아하. 그런 막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타를 근데 어디다 놓고 다니지 못하고 항상 늘 들고 그저 그건 찰떡이도 그저 안고 자고 그저 예. 누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면 그 요즘 말로는 교도소입니다. 예. 그때 이제 형무소라고 예, 형무소. 그러는데 그 어디에서 해방을 맞이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 신물이 되고 예. 이러니까 참왜 그런가 또 이제 내가 알면서라 예. 인간 신물이 아니고 예. 내가 이제 가장했거든 그걸 기하를 해서. 식물인간처럼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뭐 재판이 뭐 있으면 그때 예. 또 44년도는 본격적인 B29 폭격이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는 1944년도 아마 6월 달부터는 사상범에 대한 검거든지 이게 일단 중지됐습니다. 할 필요 없거든. 일본에서 막이 됐는데 자기네도 막을 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될 적에 할 수 없어서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골석 재판이라는 거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쓰러진 겁니다. 저 동경서가 뭐 구치소거든요. 네.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사상범이 이제 있고 잡범도 이렇게 어간어간 이렇게 7통 7층짜리 네. 있지만 그게 이제 마지막 거죠. 해방돼 가지고도 10월 14일 마카더 사령부가 와서 정치범 석방에 이제 명령이 나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도 예, 예. 나오시질 못했단 말이죠. 예. 2달 가까이 예, 더 있었군요. 예. 예. 해방이 됐다는 건 알았습니까? 해방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했다는 건 예, 알았습니까? 그건 뭐 즉시 알았습니다. 예. 그 안에서 다 알고 뭐 축제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놔주진 않았단 말이죠. 나아지진 않았어요. 조금 기다리라는 게 그렇게 됐어요. 정치범은 정식으로 14일에 다 석방되고 그 전에도 석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경범한 사람은 가이드사서 그러길래 내보낼 적에도 우리를 가석방이라는 이름을 내보냈어요. 가석방. 그렇게 일반 아이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예. 그 석방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방이 돼서 저 집을 이제 고향에 완 서울 거쳐서요. 예. 이제 집을 도착한 것이 45년도에 11월 하수인지 중수인지 그때 됐어요. 예. 올해 서울에서 좀 놀다가 예. 그리고 이제 영흥에 가다 좀 친척에 들렸다가 예. 그래 가다 보니 좀 늦었어요. 그때도 역시 기탄 들고 다니셨습니까? 그때는 기타 이 후에 발각이 돼서요. 네. 그 기타 산삼자 나 버렸지 이때 그때 소 한 필이 14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120원짜리예요. 아. 그러면 오늘 상상할 만할 겁니다. 예. 그거를 그 산삼 조각 내다 그거 이렇다고 하고 아주 그 야단 증거가 잡혔군요. 예. 예. 그럼 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는 뭘 하셨습니까? 가니까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서울에서 뭐 공부하던 놈들 그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하던 친구들이 모아서 주울 방공 청년 돈제라는 거 조직하고 네. 공상당하고 이제 대항하고 있을 때인데 예. 내가 돌아오니 난 어렸을 때부터 문제알로서 네. 대에 있었길래서 내가 오니까 부회장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조직부장으로 겸했지요. 네. 나는 어디가
어느 단체나 부회장이고 불러놓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이런 건 내가 다 맡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되는 거와 동시에 이제 38선이 맥히고 예,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예. 북쪽에는 소련군이 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향에 있는 청년들은 반공 예, 투쟁을 했군요. 그 반골이라는 거 거기에 있는 그 지방 그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건 뭐 네. 지금 요새 말하는 그 예. 좀 그렇지만 그 뭐 형편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을 했지 무슨 뭐 그러나 그 우리는 반공 투쟁이 또 그게 좀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거 예. 하시다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하다가 반공 투쟁하시다가 또 검거됐습니까? 예. 예. 그거는 어디에 검거됐습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름 바뀌 생겼지만 그 이스크라 악다이라는 게 만주에서 조직이 돼가지고 네. 그 이제 순이 적화를 선전놀에서 오는 건데 우리 고향에 와서 그 공연하게 돼 있거든. 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충돌이 돼서 일대 소로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내무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보안서 네. 그 저 이북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 이제 한 80명이 돼가지고 네. 하는데 그러다 며칠 안 했으니까 경성군 군 이제 특무대가 있었어요. 검민탄트라고도 하고 정치부에 네. 그 안에 또 특무대 거기에 근거돼가지고 거기 취조를 받고 양쪽에서 취조받았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고문당하고 야단이 이런 그러다 청진도 특무대가 있습니다. 네. 쏘군 도 특무대 소련군. 소련군. 예. 거기서 이제 우리를 주요 80명 중에서 18명을 골라서 데리고 하고 나중에는 우리 3명을 또 선발해서 그 인민위원회에서는 제1차 해방후에 우리를 재판하려고 그랬거든. 네. 인도를 해달라 하니까 인도를 안 해줬어요. 소련에서요. 예. 왜 그러나 군정하니까 네. 넌 정부도 아니고 못 준다. 그래서 네. 그 때문에 우리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인도 됐으면 총살 당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세 사람 이북에서 그때 신의주 학생사고를 비롯해서 50명 네. 평양 대성당 사건, 맹호당 사건, 원산 건국청 방공 사건, 함흥 사건도 서호진 사건, 그리고 주울 사건, 그러면 이런 한 50명이 같이 갔어요. 청진에서 우리는 타고 그 사람들 만주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어딜 갔습니까? 처음엔 하바로스 그 이방면에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아주 소련 땅으로 데려갔군요. 예. 하하. 그 군인들이 예. 그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그 사실은 그 만주 수분화라고 있습니다. 네. 흑룡강 아무르강이지 네. 지금 그 수분화 대안에 구로될 거라고 했는데 그 강금소에 한 40일 감겠다가 수인 열차를 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는 거 한 달 걸렸습니다. 저 주황아시아 네. 지금 저 우즈베크 공화국에 네. 거기를 내려갔습니다. 그 수용소 생활을 하시면서 기타를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소련의 그 중앙아시아에서 예. 거기서 그 타슈켄트? 저 고간다. 네, 타슈켄트에 가셨다가 곡간다. 곡간다라는 데 가셔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 네, 거기서 강제노동 받으면서 기타를 만들었다. 예. 근데 그 만들기 합니까? 그 안에서? 그 정도는 네. 그 가이들도 네. 가이들 기타는 7줄입니다. 네, 줄이 네. 우리는 6개지만 근데 가이들도 음악은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은 그래서 뭐 그 감시병들도 좋아한단 말이죠. 감시병들은 뭐 자기 도망만 안 가면 관계를 안 합니다. 네. 거기서 여자 관계 키스해도 뭐 관계를 안 하고 아니 그 뭐 저 강제노동 수용소에 무슨 여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아니 그 강제 노동 수행은 우리는 침식만 하지 예. 일은 그 안에서 안 합니다. 아 바깥에 나와서 예, 하는군요. 시민들이 있는데 나가고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여자들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예, 저녁 때 일하고. 들어오고요. 예. 예. 목공사인 또 목공사대로 또 이렇게 벽도 이렇게 칠하는 여자들도 있고 네. 그건 여자 남녀 구별 없으니까 네. 여자들도 가서 꽃게를 주고 일하고 백돌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목공소에서 그걸 만드셨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예. 예. 줄은 어디서 났습니까? 줄이 없으니까 그 전선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줄. 예. 그걸 이제 1, 2반선은 그대로 하고 예. 3반선은 2개를 꽂고 꼬아서. 예. 3반선은 3개를 꽂았어요. 예. 그 뭐 여기서 그 로프를 꽂는 것처럼 네네네.
근데 5번, 6번이가 문제돼서 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어찌다 라디오 거기도 라디오 어떻게 그 고유선 있잖습니까 예, 구리 예, 예. 그걸 감았어요. 감는데 참 오래 가다가도 절반 가서 툭 끊어나면 그건 다시 해야 다시 돼요. 감아야 되고요. 그래서 참 애로 그래 어떻게나 했어요. 예. 이렇게 치니까 함석 소리가 나지만은 예. 그런 대로 좀 위안받고 예. 모두 동지들이해서 저녁에 그걸로 곡이 연주가 되던가요? 연주는 물론 되지만은 네. 그 이제 이 앞에 트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건 못을 대가를 이렇게 돌로 쪄서 네. 납작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벤치도 없으니까 이런 어떤 단단한 나무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돌고 옵니다. 이렇게. 예. 그럼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식을 조율을 하고. 예, 조율을 하고. 예. 그런데 이바운드를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거기또 노래도 짓고 예. 통일의 노래라는 것도 짓고 어허. 그걸 밤낮 부르고 속은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은 다 들어올 때 그 사상이 그대로 있고 네. 그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거를 수용소 생활 하실 때 계속 곡간다 떠날 적에는 거기다 놓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시지요. 그걸 못 가지고 나와. 예. 그리고 예. 그 여름방학에는 저 애국어 모스크바 애국어 대학생들이 여자 남녀 실습을 나옵니다. 네. 국제적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린데 하면 그거하고 저녁에는 가이드는 춤추고 와로트 같은 거 잘 추고 그래서 가이드는 그저 먹고 워드카 술이나 먹고 그저 춤이나 추고 정치 담은 일자리 없습니다. 말하면 잘못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녁은 그냥 이제 기타면 이제 기타를 오라고서 그래 가면 이거 치면 어디 이런 그것도 사람은 나한 가지거든요. 네. 그게 좀 쉬운 일인데 바쁘지 않는데 형 죽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어. 그러면 알았다 그럼 병원에도 그저 간아보지요 지금. 그 오면 옥토전기나 좀 치르고 이런 것도 저 하얀 저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그래도 저 식당에다 좀 취재. 거긴 식당이가 최고입니다. 뭐 최고가 해는 안 굶을 그건 테니까. 어떻게 뭐 국을 하나 더 먹더라도 배부르니까. 네. 그래서 식당 지배인까지 했습니다. 거기서요. 예. 예. 그것도 전부 기타 덕분이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 그 만드는 기타 가지고. 예. 예. 그래도 그럼 소리가 제법 났던 모양이에요. 그게 그렇게 전화줄로 그건 만들었어도요. 참 예. 그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다 그 예. 경제적으로 핍박하니까 그거라도 참 희한하게 들습니다. 예. 그 5년 동안 이제 수용소 생활하시고 석방이 돼 가지고는 예. 이제 고향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열흘 전에 도착했어요. 6월 평양에 와서 또 저 심사를 받았죠. 예. 평양 행무소에 가다였다가 또 예. 중앙정치법에서 또 예. 이 심사를 하고 예. 아니 저 평양 행무소는 안 들어가고 저 중앙정치법에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우리는 무슨 영문을 나온지 모르죠. 어떻게 해서 석방됐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6.25 열흘 전에 몇 분이 석방됐습니까 그때? 그때 한국 사람 전부가 됐습니까? 안에 저 우리 네. 해방 후에 그 청년들이 네. 뭘 알겠습니까? 네. 알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년 기분이 이랬다 하는 걸로 인정되고 이건 석방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후에 잡혀간 반동분자라는 게 10만 명이 됩니다. 썰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누구나 산 줄 모릅니다. 편지 걸어였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건 인구가 많거든요. 네. 6.25, 내 지금 생각해요. 어떻게 다 우리를 내보내는가 하는 것을 그놈들이 우리를 1차에 잡아가고 1차에 내보낸 건 6.25를 기억해서 내보냈는데 10만 가족이라 하면 그거 대단하거든.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6.25 이제 일크겠는데 전장에 나면 꼼짝말 가만히 있어라. 너 아들, 딸들이 다 소련에 가 있다. 그게 희생될 테니까 가만히 막 그런 쪽으로 우리를 내보내서 선전시킨 것 같아요. 그 오셔가지고는 부모님들 다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때 뭐라 그러시던가요? 글쎄 뭐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왔으니까 아하. 그 뭐 바보 예. 지는데 뭐 소리 뭐가 예. 어머님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예. 실례했습니다. 그래 그 후에 또 반공투쟁을
계속해서 하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자꾸 이 남침이지 나물로 착하니 상당히 그 곤욕을 심리적으로 네. 하는데 마침 9.28 네. 이렇게 인천 상륙고 거기서 이제 북진 이런 우리 용기를 얻었어요. 그 전에 북한 방어회라는 거 우리 비밀로 조직했습니다. 이 거기도 백색 우익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10월달에 그 해양 경비대 네. 그게 이제 불확실해가지고 그 무기를 탈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유교 활동했어요. 전투 이제 하다가 11월 동해 13일에 국군 수도사단 수색대하고 전바에서 접선이 돼가지고 그게 그나마 같이 이제 전투를 하면서 수복했습니다. 네. 이 가족은 다 몰라 월남했습니까? 거긴 열을 개혁하고 월남한 겁니다. 월남이 아니고 잠깐 피하라고 그래서 피한 겁니다. 그럼 지금 북쪽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면 뭐 아버지는 어떤 100살이 그때 6.25 당시에 64살이고 우리 어머니 55살이고 네. 그러니까 100살 넘고 우리 어머니 살면 지금 97이니까 돌아가셨겠지요. 그러나 형님하고 조카들만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기는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신 것은 제 혼자. 국군과 같이 오셨습니까? 예, 국군과 기갑연대 그 증발선에 네. 의해서 내가 그때 치안대 자위대 간부로 있었으니까 그게 나올 정도 쉽게 나왔습니다. 흥남에서 나온 사람보다는. 네. 선생님은 가만히 보면은 철 드시자마자부터 항일 투쟁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고 또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기쁨은 잠깐이고 또 반공 투쟁하시다가 소련에 가서 강제 노동 하시고 그리고 또 귀국을 해서는 그야말로 참 쉴 사이 없이 또 전투하시고 그러다 홀홀 그냥 남쪽으로 넘어오셨는데. 근데 그 지난해에야 비로소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다는데 그동안은 왜 그동안에는 독립유공자? 밥 먹기도 바쁘고 배고프고 신문도 못 보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못 보던 사람이 무슨 세상살이를 합니까? 앉아서 오로지 그저 기타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건 몰랐어요 또.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벌써 70년, 83년 다 그 세 사람인데 공주, 천안, 네. 또 뭐 어디 그래서 있는데 그 주소를 모르거든요. 본적으로 이름도 그때는 일본 말로 장치개면 했으니까 당해라 해서 원 이름 서로 밝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히라오카 다야마 그 어디가 샀습니까? 그까지. 그래서 그저 그러나 또 어디 있다 하더라도 차비가 있어야 댕기지. 참 이거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 그래서 두문부출 오로지 그저 기타는 없으면 말고 있으면 라면에서 먹고 그리고 세월 하다는 뭐 몰랐지요. 그러다 누가 친구가 너는 옛날부터 그 한 거 우리 아는데 딴 사람들은 그 무슨 뭐 좀 혜택을 받는데 넌 뭐를 뭐 그때부터 좀 그래. 그래서 자작년인지 그 자작년을 했어요. 88년도인가 8년도 그 저 본처 저는 원어처 등만 그러니까 문 뒤들여서 좀 물어봤지요. 사실 내 나이 70이라 저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나 이게 참 이 몸도 이렇게 됐고 막연한데 그 좀 혜택 받을 수 없는가 내가 직접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기가 막힌 모야 뭐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기 뭐 명년이 뭐 이러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거기 나이 많은 분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정이 딱한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그 무슨 책을 보라 그래요. 어디 가서 거기 이름 쓰면 오라 그러더만. 그게 도화선에 대해서 친구들 저 본 적을 알게 되고 그게 다 찾아가 봤어요. 88년도 3월 달에 다 그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되니 한 사람은 죽었고 지금 공주에 있는 사람 전학진이라고 그것도 유공자인데 그건 살아있고 한 사람 만나는데 88년 7월 달에 그 저 백혈병으로 돌아갔어요. 나 만나서 한 너댓 달 만에 돌아갔어요. 내가 매일 그 간호를 하고 이러다 돌아갔어요. 그 국군묘지에다 내가 모시고 같이. 근데 그 독립유공자 명단에
이 선생님 이름이 있던가요? 함자가? 그 유공자 아니죠. 그건 이제 중앙도서관에 가서 네. 남산에 예. 그 가면 무슨 책 보라 그러더만. 예. 그 책을 그거 뭐 3.1운동 우병대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두치니까 제1번 민족운동이라는 책이 있더구만. 예. 그거 두치면 뭐 내가 있겠는가 하고 위선 인민부가 있더구만. 예. 그 제1번 보니까 딱 있어요. 나 까무러쳤어요. 아주 놀래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그거 벌써 75년도인지 8년도인지 벌써 기재돼서 정부에서 내놨어요. 예. 그걸 모르고 여태가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그거 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소와 특고 탄압사라는 게 있습니다. 1번서 네. 책 낸 게 75년도에. 네. 거기 뚜렷이 우리 사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리 없어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 찾았어요. 그거 보니까 완전히 있더구만요. 예. 야, 이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근거 삼아서 채취를 했죠. 그때는 접수를 안 할 적인데, 우선 그 접수를 여기다 해놓으라고 접수로 해놨다. 작년 4월 달에 그 정식으로 접수시키라는 통보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수속을 다 마치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 뭐 뜻밖에도 그렇게 뭐 주더구만요. 건국 훈장 예, 받으시고. 예. 예. 애족장. 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은 기타를 배우러 오는 제자들에게 기타 솜씨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이 민족 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대단히 엄하게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비록 기타지만은 네. 기타 자세부터 네. 또 와치는 행동부터 그 모든 뭐 생각하는 이미지, 기타에 대한 그 음악에 대한 이미지, 막 이런 걸 주로 해서 어디까지나 그 음악답게 순수 정통성을 바탕을 해서 인간도야 인간성 완성에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자. 기타는 이렇게 치면 이 소리만 났지 딴 소리는 안 하거든. 그렇게 기타 음악처럼 그 선율과 화음에 곁들인 그런 정직한 생활하자. 이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면 기타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기타와 함께 이제 뭐 사십니까? 배운 자가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서 그까지 기타로 이제 하는 걸 보람을 느끼고 예. 지금 없지만은 또 제자들이 참 훌륭합니다 모두. 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심단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아마 할 겁니다. 오늘 참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기타와 더불어서 사시면서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전부 조국을 위해서 험난한 길을 걸어오시다가 칠순이 다 되셔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이두표 선생님의 그 삶의 역정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끝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송영익 씨의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